언제냐고? 21, 22, 23, 24. 그거 맞아. 이거 어떻게 딱 알았네. 73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0km만큼 떨어진 거에서 매시 40km의 속도로 A 지점. 여기면 어디일까? 서울일까? 느낌이 딱 서울이냐? 서울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서울보다 약간 이쪽 같지. 서울은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냐? 아무튼 여기까지 40m의 속도로 가겠대요. 속도가 40m, km, per 단위가 중요하지? hour. 예? 이 속도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OA를 따라 움직이고 현재 반지름 길이가 60인데 60이에요. 이 반지름 길이가 60인데 반지름 길이는 5km씩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얘가 5km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안해. 갑자기 재치게 나올 것 같아서. 미안해요. A 지점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이것을 이 기울어진 직선 위를 이렇게 얘가 움직입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변화합니다 라는 거냐면 점점 커집니다 라는 거잖아. 얘가 이제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커지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어느 순간은 얘가 이제 여기를 벗어났을 거 아니야? 이 벗어나는 순간에 뭐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언제 벗어날까라는 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연장선이 이렇게 쭉 있을 건데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A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질 때 벗어나겠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냐면 반지름 길이는 60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5만큼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고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처리할 건데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기준점을 잡아줄 건데 기준점을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얘를 기준점으로 500만큼 전에 있을까라는 거잖냐?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의 위치는 얘를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얼마만큼 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40이잖냐? 그지? 속도가 40이니까 얼마만큼 가 있는 거냐면 40t만큼 가 있는 거고 서울의 위치는 여기 이제 여기를 0으로 놔둔 거야. 0이라고 놔뒀다면 이 A의 위치는 얼마만큼의 위치예요? 500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를 만났다가 다시 여기를 만나는 거니까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의 합이 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뭐 플러스 뭐가? 500 플러스 뭐가? 60 플러스 5t가 뭐랑 같아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40t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560은 35t예요. 약분되나? 7 약분된다 일단. 7, 8에 56. t가 뭘 돼요? 16일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t가 16일 때 뭐의 변화량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넓이의 변화량. 오케이? 그러면 t가 16일 때 넓이의 변화량. 오늘 넓이는 뭐가 돼요? 태풍의 넓이는 st라고 놓아준다면 넓이는
60 플러스 5t의 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의 프라임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미분했더니 2배의 60 플러스 5t 곱하기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야지. 파이에. 여기다 무엇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16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6을 대입했더니 80, 140 곱하기 5파이. 그러면 1400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무엇을 언제 벗어날까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을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다음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철을 GT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x의 제곱으로 묶이고 10이 남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실 나는 어떻게 그려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은 드냐면 이 그래프가 혹시 맨 처음에 너희들이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 x제곱으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 플러스 6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3분의 8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의 제곱 마이너스 6이거든. 18.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이 식만으로는 알아주긴 힘드네. 오케이? 사실 이 식만 가지고는 알아주긴 힘든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든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려질까? 10을 기준점으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여기에서 판별식 D가 양수거든. 오케이? 사실 이제 어떤 그래프가 가장 확률이 클 것 같냐면 이게 확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 오케이? 내 생각이야. 왜냐? 축이 양수거든. 한번 너희들이 한번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되겠구나. 미분하기 전에 대충이나마 이것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대충이나마 알았다면 이제 모르겠으니까 정확히는 몰라. 뭐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미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첫 번째거든. 미분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되는 건데 4로 묶었더니 4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 오, 이렇게 되네. 4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건데 0, 1, 3을 지나쳐요. 0, 1, 3을 지나쳐.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전에도 얘기했어. 이 넓이만큼 증가할 거고 이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라서 당연히 0하고 1 사이보다 1부터 3 사이가 더 크지 않냐? 감소한 양이 더 크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에서 만나요? 10에서 만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 값이 이 0에서 만나는 값이 10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체크해 줄 수는 있어요. 각각의 함수의 값을 체크해 볼 건데 이럴 때는 함수의 값이 어떤 값이 나와요? 1을 대입해보자. F1은 뭐가 나와요? F1은 1, 3분의 16, 6, 10이 되거든? 15 플러스 45 마이너스 16. 29인가? 3분의 29가 돼요? 아니다. 3분의 17.
51 마이너스 16. 3분의 35.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극대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3분의 35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극소값이 뭐가 됩니다. 라는 걸 알았고, 극소값이 10이 되고, 또 다른 극소값이 뭐가 됩니다. 라는 걸 구해 줄 수 있어요. 3 대입해보자. F3. F3의 값을 구해보면, 3의 값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이니까. 그렇지? 3의 제곱 9고 9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에요.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 1, 1이 되네요. 이 값은 1이 돼요.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X축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X축이 이제 여기에 있겠지. 여기에 X축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0부터 t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GT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건데 0부터 1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얼마예요? 3분의 얘에서 이거 뺀 거 3분의 5예요. 그렇지? 맨 처음에 t의 값이 1일 때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어렵지? t의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t의 값이 어떤 값일 때? 1의 값일 때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5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서 0부터 1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이 두 개의 차이니까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네. 그러면은 t의 값이 더 커졌어. 그래도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오케이? 언제까지? 10이 되는 지점을 찾았을 때까지. 오케이? 다시 10이 되는 지점까지 올 때까지 계속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 지점의 t값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지점의 t의 값을 찾게 된다면 한번 보자. 이 지점의 t의 값을 찾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 함수가 뭐가 되는 1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줘야 되잖아. 이 함수가 fx가 1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10이 되는 x의 값. 어차피 이거 사라지니까 이거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거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형태가 될 거냐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얘가 0일 때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8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가? 3, 6 안 되고 3, 4, 3, 3, 6, 2 다 안 되네. 근해 곱식 냅시다. x는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8에 64 마이너스 곱하면 뭐 돼? 54.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분의 8 플러스 루트 10 8 마이너스 루트 10이지. 그러니까 이때의 x의 값이 3분의 8 플러스 루트 10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아이고 한쪽이 플러스일 건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값이 뭐였어요? 1이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얘 값을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t를 대입하고
3분의 35에서 t를 대입한 값을 뺀 차이가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이 다음부터는 간격이 점점 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이렇게 간격이 점점 커질 거야. 명확한 값은 구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 값이 나올 거고 이 값 이상부터는 계속 어떻게 돼? 최대 최소가 일정한 값이 나와. 이 값이 0부터 최대값은 얘고 얘를 넘어가면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 차이가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언제까지냐면 이 값이 나올 때까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빨간 선은 그냥 지웁시다.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없는 선은 지울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해당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다? 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나한테 그래프가 이 값을 실제로 구하는 게 이 차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에서 1 뺀 거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요? 3분의 32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의 함수의 값은 3분의 32가 될 건데 아무튼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았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실 이 값은 일단 놔둘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대충이나마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았어.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것을 좀만 바꿔서 쓸게요. gt라는 함수하고 3분의 5t라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주요 지점만 나름대로 체크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원점이 이 정도에 있을 건데 직선이 그을 거야. 1 증가할 때 3분의 5를 증가했으니까 이 지점을 지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3 대입했을 때 3분의 뭐냐면 3분의 32잖냐. 그럼 기울기가 3분의 5인 직선이라면 3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5가 나와. 그렇지? 5가 나와. 3 대입하면 5가 나와. 이 밑에 있지. 이것보다 더 밑에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는 것은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냐. 나름대로 어떤 지점을 지나는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이 지점을 지나칠 거고 이 사이의 지점을 지나칠 거고 이 사이의 지점을 지나치겠지 않냐?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이니까 이 지점만 좀 체크를 해보자. 이 지점 뭐 대입하면 나오는지라는 건데 이건 좀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가 이 값 있잖아요. 이 값. 이 값은 한번 구해봅시다. 이 값을 구해보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3분의 3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구하기 너무 싫게 써졌냐? 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쓰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돼요. 좀 지우고 쓸게. 이거 좀 지우고 쓸게. 지우면 얘가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3분의 35가 되는 x의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이 함수랑 3분의 35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있어. 1이 있지. 그렇지? 그럼 얘가 3분의 35가 되는 x의 값이 1이 있으니까 인수로 x-1을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봤더니 3x의 4제곱 마이너스 16x의 3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그렇지? 3을 곱해서 이항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3 마이너스 16 18 0 마이너스 5 1 대입하면 0대 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5 5 5 5예요. 다시 또 여기 1 대입하면 0 되지.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1, 1,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뭔가 좀 이상하다. 1을 대입하면 중근을 가져야 되거든? 창조네. 미안. 창조 수학을 해버렸네. 그렇지? 너희들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서 0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값이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실제로 이 값을 대입했을 때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라는 거잖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걸 판단해 줘야 돼. 그러면 봐봅시다. 이 값을 구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이게 이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 요거에 대해서 근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는 얘도 근의 공식 넣어주면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4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더 큰 값이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5 플러스 루트 40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값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값을 구하고 싶었어. 이거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루트 40은 얼마지? 7이 49, 6이 36, 6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7로만 잡아줘도 아니면 6으로만 잡아줘도 7로 잡아주면 10이니까 4잖아. 그지? 얘는 4보다 더 작은 값이야. 4보다 더 작은 값이야. 이 값이. 이걸 7로만 잡아줘도 5 플러스 7이면 3분의 5 플러스 7이면 4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4보다 더 작은 값이거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에 4를 대입했어. 여기다 4를 대입했다. 4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옵니다. 이 y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3분의 20이 나오지 않냐? 4를 대입했더니 밑에 있는 값으로 지나쳐요. 그래요? 이 그래프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총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억지로 그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잖아. 어이구.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총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게 될 거니까. 그 다음 봅시다. 734번은 쉬워요. 734번은 얘가 극대값을 갖도록이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는데 이 도함수가 어떻게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될 거야. 극대값을 갖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끔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좀 쉬우니까 봐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그럼 도함수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봐. 이 그래프, 이제 이 상수를 빼놓고 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지. 너희들이 이런 형태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만 떼왔더니 4x로 묶었더니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 뭐를 기준점으로? 2a를 기준점으로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오케이?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이것의 비율 관계 우리 배운 적이 있나? 1대 루트 3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쓸게. 그럼 안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x축을 기준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다른 게 나오면 충분합니다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만 구해주면 돼요? 이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지? 이 그래프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냐? 그러면 이것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또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것을 이계도함수라고 하는데 이계도함수 이렇게 그냥 쓸게요. 한 번 더 미분했다라고 할게. 그럼 얘를 12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서 12로 묶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랑 극소가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은 양수가 되고 f 프라임 1의 값은 음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1대입하면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8이 음수가 되고 a가 뭐보다 작아요? 4보다. 마이너스 1대입하면 뭐가 돼요? 2a 플러스 8이 양수가 되는 거라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더 크면 되네요. 오케이?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총 몇 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거야.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만 판정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우리가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 네 가지를 판정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해주세요. 라는 게 될 건데 도함수에 대한 부호는 이 함수에 대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 이 그래프, 원래 그래프는 잊어버리고 이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다음 봅시다. 최대값은 그럼 뭐야? 3이 되겠네. 개수가 아니었네. 7, 3, 5번 봅시다. 이 문제는 우리 한번 해봤지. 우리 거기 있지. 개념책에. x의 값이 다른 값이 나오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냥 각각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만 따져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왜 x의 값이 다르니까? 같을 때는 빼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x의 값이 다를 때는 이거 자체에서만 따로 생각하고 이거 자체에만 따로 생각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해 봅시다. 혹시 얘가 인수분해 되나? 항상 나 문제 풀기 전에 이거부터 판단하거든. 그래프가 그러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6으로 묶이면 안 되네. 미분합시다. f'x를 구해봤더니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4, 0, 2, 마이너스 6인데 1 대입하면 0대요. 1, 4, 4, 4, 4, 6, 6, 0이에요. 이거 판별식 뒤에 음수 나오지? 짝꿍 있으면 4,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은 1에서만 만나. 오케이? 이 그래프는 프라임 x에 대한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봐도 돼. 1에서만 만나. 오케이? 감소해서 증가해요. 감소해서 증가해요. 뭐에서? 1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1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럼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것의 최소값보다 이놈의 최대값이 더 커야 돼요. 오케이? 이놈의 최대값이 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도 이거는 미분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미분할까? 2차 함수인데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더함수가 감소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어이구 잠깐 뭔가 좀 이상하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A.
a 플러스 8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4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a 플러스 8보다. a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의 값이 이거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다음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보니까 좀 열심히 좀 해오세요. 이 단어 어렵지 않냐? 활용 3 시험 볼게요. 활용 2 볼까? 활용 2가 더 어렵지. 비슷하냐? 2 한지 너무 오래됐다 그거냐? 별로 안 됐어 우리. 2 한지 거의 좀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어? 또? 736 봅시다. 식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T의 위치를 각각 이거라고 합시다. 위치 함수예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인데요. 속도 함수는 미분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얘에 대해 미분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VF라고 할까? VF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 얘가 VGT라고 할까? 오케이? GX를 미분한 거. M이 되는 값이 3개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다라고 했어요? 시간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파트에서 양수 파트에서 세 점에서 만나요. 이 그래프가 양수 파트에서 세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양수 파트에서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게 어떤 파트에서? 양수 파트에서 3번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분해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3개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미분해서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했더니 y라고 놓고 y'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y'은 12t의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인데 인수분해가 되기를 t-1, t-2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예요. 1, 2를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오케이? 그러면 1일 때 어떤 값이 나와요? 값을 다 구해봐야지. 1일 때 어떤 값이 나와요? 1 대입했더니 10이 나와요. 오케이? 2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2일 때 어떤 값이 나와요? 2 대입하면 5 어렵다. 2의 5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6이다. 그지?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적으로 묶은 거야. 8로 묶어버리면 8에 4 마구 6 8이네요. 오케이? 그럼 이 값이 8이야. 그럼 어떤 값까지 조사를 해줘야 돼? 0을 대입한 값까지 조사해줘야지. 근데 0을 대입한 값은 뭐가 나와요? 0 나오잖아. 0은 이 정도 있겠어요? 0은 어이구 0은 이 정도에 아이고 0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더 작은 값이 0,0이 있을 거니까. 그럼 나는 어떤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양수 파트에서 세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지. 이 세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주세요. m값에 대한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요? 8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m값에 대한 범위는 8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737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면 잘 읽어야 돼.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봐봤더니 4, 6, 12까지는 알아요.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P는 F에서 출발해서 모서리 FG를 몇 초, 1초씩 움직인다. 뭐는
P는 F에서 출발해서 G까지 매초 1초씩 움직입니다. 그럼 T초 후에 이 길이는 T가 되겠습니다. 라고 씁시다. 오케이? 쓸 수 있는 건 쓸게요. 그 다음에 Q는 H에서 출발하여 G까지 GH를 모서리를 매초 1초씩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도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A에서 출발하여 AG를 2초씩 움직인다. 이 길이는 ET예요. 오케이? 이 길이는 ET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때 출발한 지 3초 후에 부피의 합의 변화율 R, B, C, D R, 어딨어? R, B 어딨어? B, C 어딨어? C, D 여기 있네. 요 사면체예요. 오케이? 이 사면체야. 그렇지? 이 사면체면 이게 밑면이야. 평평하면 높이를 이 정도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얘에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RPGQ 오케이? RPGQ는 이렇게 되네요. RPGQ는 RPGQ 이 사면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에 보이는 이 사면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밑면하고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 다 밑면을 구하는 건 쉬워. 밑면을 구하는 건 쉽거든. 높이에 대해서만 고민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쉬운 거부터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밑면이 2분의 1 곱하기 이 밑면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예요. 그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네. 빨간색 같은 경우는 밑면이 이거 곱하기 이거.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 뭐지? 전체 6에서 t 뺀 거네. 6-t 곱하기 이 길이 4니까 4-t예요. 2분의 1 곱하기 6-t 곱하기 4-t예요. 오케이? 그때 이제 높이만 구해주면 되거든? 이것의 높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높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단면을 나름대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단면을 나름대로 생각해 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게요. 나는 어떤 단면을 뽑아올 거냐면 AC를 연결하고 CAE, CG 이 AG를 포함하는 이 단면을 뽑아와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단면을 뽑아오면 이 단면을 밑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넓이는 이제 다시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넓이를 밑에다 이렇게 다시 뽑아올게. 얘가 A고 여기가 E고 여기가 G고 여기가 C예요. 그럼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겠네. 이 길이는 얼마예요? 12. 그렇지? 이 길이는 12예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얘는 피타고라스 써야 된가? 3대 2대 루트 13이니까 2 루트 13이네. 오케이? AC의 길이는 2 루트 13이에요. 오케이? 2 루트 13.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라는 거죠. AG의 길이. 이 길이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 복잡하니까 2로 나눠. 루트 13, 6. 36에다가 13을 더해. 뭐예요? 49지? 이 길이 뭐예요? 7이 돼요. 오케이? AG의 길이는 뭐가 돼요? 7이 돼요. 거기다 2배지?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AG가 얼마만큼 이동했냐라는 걸 아냐면 얘가 ET만큼 이동한 걸 알아. ET만큼. 그러니까 T초 후에 ET만큼 이동한 걸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사면체의 높이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밑에 평행한 선으로부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려버린 거. 이게 높이지. 위에 있는 노란색 이 사면체의 높이는 이거예요. 밑에 빨간색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전체 7에서 이만큼, t만큼 해당되는 거네. 그렇지? 이 높이는 닮은 비로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7에서 t가 되는 거니까 7에서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7분의 t가 곱해지겠네. 어디에? 12에. 오케이? 7에서 7-t거든? b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7에서 t가 되는 거고 7에서 7-t거든?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높이는 7에서 7-t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지? 12 곱하기 7에서 7-t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높이가 둘 다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구해줍시다. 밑변이 뭐였냐면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12였어. 12 곱하기 높이가 얘지 곱하기 2분의 1 여기에다가 이 부피에다가 왜 2분의 1이야? 3분의 1 뿌리니까 그지? 여기에다가 밑변이 얘지 얘는 또 왜 이렇게 기냐? 2분의 1에 t-6 이렇게 써도 될까? t-4 이렇게 써도 되지?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이거네요. 7분의 12 곱하기 이거 7분의 12 곱하기 7분의 12 곱하기 7-t예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해서? 미분해서 3 대입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미분해서 이제 3 대입할 거예요. 식을 최대한 정리할게. 얘는 약분하면 4. 7분의 48 곱하기 t 플러스 얘도 약분하면 6. 마이너스 그냥 앞으로 뺄게요. 7분의 6에 t-6, t-4, t-7이에요. 오케이? 미분해서 뭘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3초 후 두 부피 변화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미분해서 3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해서 3 대입합시다. 미분했더니 7분의 48 마이너스 7분의 6에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예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해줬더니 여기에 3 대입하면 숫자가 생각보다 간단해져.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4.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12.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3. 그렇지? 그럼 이것에 대한 변화율은 7분의 6으로 묶인가? 8 마이너스 다 더하면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1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6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계산 맞냐? 여기서 계산 틀린 것 같은데 하나? 뭐라고? 둘 다 3분의 1 안 했어? 미안. 빠르게 수정해. 3분의 1 안 했으면 얘가 2가 되지? 그렇지? 그럼 다시 합시다. 2로 묶으면 24 마이너스 19인가? 7분의 10.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